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제 8회 기출문제를 풀어볼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느끼는 거 있죠? 자, 어떤 문제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아니면 유사하게 조금 변경해서 나오든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유사하게 나오는 문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 뺀 나머지 문제들은 새롭게 나오는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 수는 빈도수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여기서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복습하시고 하시면 누구나 다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한다. 자,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한 것. 이게 뭐예요? 채널이죠, 채널. 그죠? 자, 그래서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 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장치. 그러면서 입출력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프로세서. 채널이죠, 채널. 그래서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있다라는 거, 요것만 가지고도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계산에 의해서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 카운터하고 명령어 중에 주소 부분하고 더한 값이 실제 자료의 주소를 나타내네요.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서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잖아요. 상대 주소 지정 방식. 그죠? 색인 주소 지정 방식은 인덱스 레지스터를 더하는 거고, 베이스 주소 지정 방식은 베이스 레지스터를 더하는 것이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이진수 요거하고, 이진수 요거를 더한 결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요거 직접 뭐 더해보죠. 자, 여기 더해보면, 1, 1이 5개죠. 5개. 그 다음에 01, 011. 자, 0, 1, 0, 1, 1. 자, 요거를 더하는 거예요. 더해보세요. 이진수 덧셈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하고 1하고 더하면 0이죠. 그 다음에 하나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여기가 3인데 우리가 3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 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또 0이 되고 하나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또 1이 되고 하나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0이 되면서 하나 앞자리에 하나 올림수가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101010이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동시에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채널은 그랬는데 우리 채널에도 보면 종류가 셀렉트 채널 있고 멀티플렉스 채널 있고 블록 멀티플렉스 채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셀렉트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의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데 한 개의 장치를 독점해서 입출력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멀티플렉서는 저속인데 이게 동시에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제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멀티플렉스가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제어할 수가 있는 거고 셀렉트 채널은 한 번에 하나씩 응?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동시에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채널이 뭐냐 그랬으니까 멀티플렉스 채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다음과 같은 설명에 해당되는 용어는 그랬네요. 자, 컴퓨터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일들에 대해서 컴퓨터의 동작이 멈춰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어떤 일을 쭉 수행을 하다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얘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멈추게 했던 그 원인을 해결해주고 다시 돌아와서 수행을 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인터럽트죠, 인터럽트. 알겠죠? 그래서 인터럽트고, 스플링이나 버퍼링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자, 스플링이라고 하는 거, 버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간의 어떤 속도 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 매체를 두고 CPU가 이 매체에 입출력할 내용을 보내면 CPU는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거고 이 매체를 가지고 와서 매체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작업하는 거. 이게 바로 스플링 버퍼링인데 얘는 디스크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버퍼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죠. 가상 메모리. 가상 메모리는 뭐예요? 실제 기억 공간보다 훨씬 큰 공간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버추얼 메모리고요. 자, 그래서 이 5번에서 요구하는 내용, 요거는 지금 인터럽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 6번은 기억장치에서 읽어낸 명령을 받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일시 기억하는 레지스터는, 그러니까 레지스터 종류 중에서 기억장치에서 읽어낸 명령어를 받고 이것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명령어를 기억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억장치에서 지금 수행할 명령어를 꺼내와서 이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그러면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한다는 얘기거든요. 기억장치에서 꺼내왔다는 얘기는 지금 수행하려고 꺼내온 거고, 그 꺼내온 명령어를 기억한다. 즉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뭐예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명령 레지스터, IR이죠. IR. 그죠? 그러니까 명령 레지스터.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누산기라고 하는 것은 연산 결과를 기억해주는 그런 레지스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에서 이진수 요거를 8진수와 16진수로 올바르게 변환한 것은 그랬는데, 자, 이진수를 8진수로 변환할 때는 3개씩, 3자리씩, 그 다음에 이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할 때는 4자리씩 묶어주시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해보면, 자, 이진수 요거를 있는데, 우선 8진수로 바꾼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3개씩 이렇게 3개씩 묶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1, 2, 4에서 1하고 2하고 더하니까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 2, 4에서 4하고 1하고 더하니까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 2, 4에서 2. 그 다음에 여기도 1, 2, 4에서 4하고 2하고 더하면 여기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진수 요 수는 8진수로 바꾸게 되면 6, 2, 5, 3이 되겠네요. 6, 2, 5, 3. 그러면 이제 요거나 요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16진수로 바꾸는데 16진수는 4자리씩 묶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4자리씩. 자, 그러면 자 여기 1, 2, 4, 8에서 8하고 2하고 1하고 넣으면 11인데 16진수에서 11이라고 하는 건 없죠. 그죠? A가 10이고 11은 B예요. B.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또 1, 2, 4, 8에서 8하고 2하고 넣으면 10인데 16진수에서는 A라고 표현하죠. A. 자, 그 다음에 1, 2, 4, 8. 8하고 4하고 넣으니까 12. 12는 16진수로 C에 C. 알겠죠? 그래서 16진수로 바꾸면 C, A, B가 되겠네요. 그래서 C, A, B. 요거. 아까 8진수는 6, 2, 5, 3이었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알겠죠? 그래서 7번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이항연산에 해당하는 것은, 이항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자를 두고 뭐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뭐 나누기든 연산자를 두고 자료가 2개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이항연산이에요. 그래서 이항연산에 해당이 되는 거, 이런 건 뭐가 있었어요? 사칙연산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연산 중에 뭐 AND라든지, 그 다음에 OR라든지, 그 다음에 XOR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항연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컴플리먼트, 보수. 자료 하나만 가지고도 보수 구할 수 있고요. 로테이트, 쉬프트, 요것도 하나만 가지고도 수행할 수가 있죠. 근데 AND라고 하는 것은 자료가 2개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 블럭화 레코드에서 블럭화 인수. 블럭화 인수라는 것은 한 블럭에 있는 한 블럭의 레코드 수를 얘기해요. 레코드 수.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논리 레코드가 모이면 이게 바로 뭐예요? 물리 레코드인데, 이 물리 레코드를 다른 말로 하면 블럭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블럭. 그러니까 한 블럭 안에 레코드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죠. 그래서 블럭화 인수는 그러면 3이죠. 3.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불대수의 정리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번부터 1 플러스 5예요. 플러스는 5는 A라고 되어 있는데, 자, 1, 이게 5인데 A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하고 0하고 5의 연산하면 뭔 나와요? 1 나오고, 1하고 1하고 5의 연산하면 1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뭔만 나와야 돼요?
1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근데 A라고 된 이게 잘못됐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1과 A가 AND, 곱, AND. 자, 그러면 1은 언제나 1일 거, 그 다음에 A는 0 아니면 1이 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1과 0이 AND 연산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AND는 둘 다 1일 때만 1이니까 여기 0이고, 1과 1이 AND 연산하면 1 나오죠. 그러면 이 결과는 지금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A 값에 따라서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A, 맞죠? 그죠?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0과 A가 5월을 한다. 자, 그러면 0, 그 다음에 A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0하고 0하고 5어 연산하면 0이고, 0하고 1하고 5 연산하면 1 나오고, 결과가 뭐에 따라서? A에 따라서. 그래서 A, 맞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0과 A가 AND 연산한다. 자, 0, 그 다음에 A가 0일 때, 1일 때. 그럼 0하고 0하고 AND 연산하면 0이고, 1하고 0하고 AND 연산해도 0이고. 이게 항상 뭔만 나와? 0만 나와. 그래서 0이고. 그죠? 자, 여기 1번이 잘못했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은 원격지에 설치된 입출력 장치는 그랬는데요.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통신회선이 이렇게 쭉 있으면 통신회선의 이 끝부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입출력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통신회선상에서의 입출력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단말기죠. 단말기. 그죠? 단말기.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휴대전화기라든지 휴대전화기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단말기. 그죠? 여러분들 단말기. 그러면 이 휴대전화 가지고 여러분들 뭐 어떤 정보를 처리하기도 하고 입력하기도 하고 출력하기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출력 장치라고 했지만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단말 장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더라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 다음 주소 지정 방법 중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것. 자, 직접 주소는 메모리 참조를 1번 하고요. 간접 주소는 메모리 참조를 2번. 그 다음에 즉시 주소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령어 중에 이 주소 부분, 자, 이 부분에 실제 데이터를 써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실제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써주는 거다 보니까 메모리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얘는 메모리 참조가 없어요. 이거는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장 처리 속도가 빠른 게 바로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정보 검색 엔진에서 AND, OR, NOT과 같은 연산자가 사용된다. 이 연산자를 무슨 연산자라고 하냐? 이 AND나 OR, NOT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성한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불대수, 불연산자죠. 불연산자. 자, 우리 불대수식에서 뭐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이거는 OR을, 그 다음에 이거는 AND를 의미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표현했다. 이거는 not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런 이런 것을 우리가 불연산자, 불대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알겠죠?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진리표와 같이 연산이 행해지는 게이트는 그랬는데 이 쭉 보니까 두 개가 입력이 되었을 때 입력한 값 중에 전부 다 모두 1일 때만 1이 나오는 거. 이게 뭐예요? AND죠. AND. 그죠? 그래서 AND. 뭐 OR라든지 XOR라든지 뭐 NAND 요거는 이제 NOT 게이트와 AND 게이트가 합쳐진 거고요. 그래서 AND 게이트 반대가 NAND 게이트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게이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4번은 지금 AND 게이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논리 회로의 논리식은 그랬는데, 자, 보면 A가 NOT 게이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자면 A의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반대. 그 다음 B가 또 NOT 게이트를, 그러니까 B의 반대. 이렇게. 자, 그래서 그 값들이 이게 뭐예요? 노어 게이트죠. 노어 게이트. 여기 앞에 이게 not을 의미를 한다 했잖아요. OR의 반대. 그러니까 자, A 바하고 그 다음에 B바가 이게 노어 게이트. 노어 게이트는 OR 게이트의 반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드모르강의 법칙에서 여기가 떨어지면서 더하기는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곱하기로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의 반대는 원래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A 곱 B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됐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 회로에서 결과가 1이 되기 위해서, 즉 불이 켜진 상태가 되기 위해서 A와 B는 각각 어떠한 값을 갖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전기가 흘러서 스위치가 A도 닫혀야 되고 B도 닫혀야 되고 두 개가 다 닫혀야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스위치가 이렇게 닫히려면 1의 값을 가져야 동작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1을 가져야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0과 1이 의미하는 거. 자, 0은 거짓. 그 다음에 동작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걸 의미를 하고 1은 참. 그 다음에 반대로 이건 동작하는 것. 이런 걸 의미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닫혀야 한다. 동작을 해야 되니까 A도 1이어야 되고 B도 1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전류가 흐르죠. 알겠죠? 자, 그래서 16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이요. 명령어의 구성이 연산자부가 3비트, 그 다음에 주소 부분이 5비트로 되어 있을 때 이 명령어를 사용하는 컴퓨터는 최대 몇 가지의 동작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자, 명령어가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여기 앞에 연산자 부분, 여기가 지금 3비트라 이거죠. 3비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소 부분, 여기가 5비트다 이거죠. 5비트.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연산자 부분, 오피코드라고 하잖아요. 이 오피코드에 이제 실제 수행할 명령어를 써주는데, 여기가 3비트로 되어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다 표현할 수 있는 명령을 가질 수는 2의 3승가지인 8가지를 표현함으로 해서 8가지 동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최대 몇 가지 동작이 가능하냐, 즉 몇 개의 명령어를 표현할 수가 있냐, 이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산자 부분이 이렇게 3비트로 돼 있다고 했으니까 2의 3승가지인 8가지 동작, 8개의 명령을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은 입출력 장치의 동작 속도와 전자계산기 내부의 동작 속도를 맞추는데 사용되는 레지스터.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자, 여기 보면 버퍼죠. 여기서는 버퍼. 버퍼라고 하는 게 이제 임시 기억 공간인데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고속인 장치와 저속인 장치 사이에서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버퍼죠. 그래서 고속인 쪽에서 여기에 보내고, 그러면 이제 얘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속 장치는 여기 있는 걸 가져다가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버퍼.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연산 후 입력 자료가 변하지 않고 보존되는 특징을 가진 것. 자, 우리 주소 형식 중에서요, 3주소 형식이 있어요. 3주소 형식. 그래서 3주소 형식은 주소 1, 주소 2, 주소 3이 있을 때 1주소의 내용과 2주소의 내용을 더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저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1주소에 있는 내용과 2주소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알겠어요? 2주소 형식 같은 경우는, 자, 2주소 형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연산자 부분과 두 개의 주소 부분이 있을 때, 자, 여기 이제 오피코드고, 여기가 어드레스 1, 여기가 어드레스 2다 하면, 요게 이제 2주소 형식인데, 2주소 형식은 두 개를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저장하잖아, 앞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자료가 덮어쓰는 거 없어지는데, 3주소 형식은 이렇게 주소 1과 주소 2 내용을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가, 3주소, 여기가 결과 주소거든요. 결과를 여기다 저장을 하니까 주소 1에 있던 내용과 주소 2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연산 후 입력 자료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 요거는 3주소 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RS 플립플롭 회로의 동작에서 R과 S가 1일 때 어떤 현상이 생겨요? R과 S가 1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없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알겠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RS 플립플롭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한 게 바로 뭐예요? JK 플립플롭이잖아요. 그래서 JK 플립플롭에서는 1일일 때 반전이 생기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21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패키지 활용이죠. 그래서 21번은
프리젠테이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프리젠테이션. 정보 전달 및 의사결정 도구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하고 하면 그걸 보고 의사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정보도 전달하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과 관련된 작업을 쉽게 처리, 분석해서 활용한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프리젠테이션이 아니라 스프레드시트죠. 스프레드시트. 그죠? 계산을 하고 하는 거. 자, 뭐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22번은 도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도메인이라는 게 뭐예요? 자,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이 있을 때 어떤 속성이 있으면 그 하나의 속성이 가지는 이 값들의 범위, 예? 요거를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의 속성이 가지는 취할 수 있는 값들의 범위, 이게 도메인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 23번은 SQL 명령을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할 경우 다음 중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그랬네요. 자, 먼저 create문. 자, 요거 뭐예요? 정의어죠. 정의어. 자, alter문. 요것도 정의어죠. 그죠? 자, 드랍문. 요것도 정의어죠. 자, insert. 이건 뭐예요? 조작어죠.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select나 뭐 insert, 그 다음에 update, delete 이런 것들은 조작어입니다. 조작어. 자,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24번. SQL에서 검색 결과에 대한 레코드의 중복을 제거하는 거. 중복된 값을 한 번만 표현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distinct죠. 그죠? 자, 그래서 4번이고요. 자, 요거 DSC, 요건 정렬할 때 내림차순이고요. 내림차순. 자, 요거는 이제 삭제하는 거고, 삭제. 그랜트는 제어인데 권한을 부여할 때 쓰는 명령어고요. 그죠? 자, 24번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SQL의 select문에서 특정 열애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자 할 때, 자, 정렬할 때, 오더바이절. 자, 연상을 시켜보세요. 오토바이가 일렬로 쭉 가는 모습을, 정렬돼서 일렬로 쭉 가는 모습을 연상해보세요. 오토바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산지어서, 연관지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은 스프레드시트에서 반복되고 규칙적인 작업을 일괄적으로 해서 자동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이게 바로 뭐예요? 매크로죠? 이것도 여러 번 나오죠? 매크로. 됐습니까?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 스프레드시트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네요. 데이터 연산 결과를 사용자가 다양한 서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입력된 자료 또는 계산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 유형의 그래프, 차트, 뭐 이런 거 다 작성할 수가 있고, 자, 동영상 처리 및 애니메이션 효과를 구현할 수가 있다. 요건 뭐예요? 프리젠테이션. 알겠어요? 자, 여기 애니메이션 효과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슬라이드에 여러 개체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등장하게 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사라지게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순번을 매겨서 내가 지정한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게 하는 거요. 그게 바로 애니메이션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프리젠테이션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기능이 아닌 것, 여기서는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의 임무와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시스템 문서화의 표준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복구 절차와 무결성 유지를 위한 대책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의 고급 질의문을 저급 DML 명령어로 변환하는데, 여기서 고급, 이거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얘기하고요. 저급 언어라고 하는 거 이진수, 기계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준 명령어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하는 거. 자, 요거는 관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하는 거죠. 프로그래머.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시스템 감시 및 뭐 성능 분석하는 거. 이거 역시 관리자가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28번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의 부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거. 자료 없음, 값 없음. 이게 뭐예요? 널이죠, 널. 널. 알겠어요? 자, 블랭크와 널은 서로 다르다 그랬어요. 알겠죠? 자, 29번은 그래서 정보 없음.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건 널이에요, 널. 자, 그 다음에 30번 다음 SQL문의 의미로 적합한 것은 자, select 별표. 이 별표의 의미가 뭐라고요? 모든 것.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from 사원 그랬으니까 사원 테이블에서 모든 것을 모든 항목을 검색을 해라. 이런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원 테이블을 삭제가 아니죠. 검색하는 거죠. 사원 테이블에서 전체 레코드의 모든 필드를 검색하라. 요게 맞겠네요. 알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1번 문제, PC 운영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그랬는데, 자,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 읽어보니까, 만들어진대요. 뭘로? 컨트롤 유니트, 제어 장치와 아르스메틱 로직 유니트, 그러니까 산술 논리 연산 장치, 논리 장치로 만들어진대요. 뭐가? CPU가요, CPU가. 그죠? CPU는 Central Processing Unit의 약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 다음 보기는 유닉스의 어떤 작업과 가장 관계가 있는가? 자,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편집기잖아요, 편집기. 편집기. 그래서 편집 기능이죠, 편집. 맞죠? 네,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33번이요. 33번은 윈도우 98의 단축키 중 활성화된 창. 활성화된 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려있는 창. 열려있는 창을 닫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단축키. 이게 뭐예요? Alt F4죠? 그죠? 그래서 3번입니다. 3번. 자, 단축키. 자, 그 다음에 34번은 도스에서 별도의 실행 파일이 존재하지 않고 command.com이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을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자, command.com 안에 들어있는 명령어가 바로 내부 명령어가 command.com 안에 들어있다 그랬죠. 그죠? 외부 명령어는 보조기억 장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고, 이제 실행시키면 그때 주기억 장치로 옮겨와서 수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command.com 안에 들어있는 것은 내부 명령어입니다. 내부 명령어.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 35번은 윈도우 98의 탐색기에서 이웃하는 파일들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키. 자, 이웃하는 파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속적인 파일들을 선택을 할 때. 자, 이때는 우리가 뭘 이용을 해요? Shift 키를 이용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웃하지 않는 파일들을 선택을 한다. 이웃하지 않는 파일이라는 것은 비연속적인 여러 개 파일을 선택을 할 때, 이때는 컨트롤 키를 이용하죠. 그죠? 자, 그래서 Shift 키와 컨트롤 키를 순서대로 나열된 것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은 도스에서 dir 명령은 현재 디렉토리와 파일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주는 명령어이다. 이 명령어의 옵션 중 하위 디렉토리의 정보까지 표시해주는 명령어는 그랬는데, 자, 우리 dir 명령의 옵션, 자, /p는 여러 개인 경우, 그러니까 뭐 파일의 개수나 디렉토리 개수가 많아서 한 화면에 다 보지 못하는 경우 한 화면 단위로 끊어서 보여주게 하는 거. 이게 /p고, 그 다음에 이제 a는 지정한 속성 파일만 보여주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가 바로 하위 디렉토리 정보까지 표시해주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w는 한 줄에 파일명 이름만 해가지고 5개씩 해서 표현해주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은, 한 화면에 가장 많은 파일을 표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하위 디렉토리 정보까지 표시해 주는 거 그랬으니까 /s입니다. /s.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7번은 윈도우 98의 찾기 메뉴에서 지정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이 문제도 여러 번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찾기를 실행시키면, 자, 이와 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름을 입력해서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름에 포함된 일부 문자열을 가지고도 찾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급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크기, 형식,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찾을 수가 있고, 날짜를 가지고도 찾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데 속성을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 유닉스에서 현재의 작업 디렉터리가 어디 있는지, 즉 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명령어. 그게 뭐예요? pwd죠. 그죠? 이게 경로를 확인하는 그런 명령어고요. rmdir이라는 디렉토리 삭제, chmod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권한을 설정하고 할 때 쓰는 명령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38번은 1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은 다음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라고 되는데, 여기 쭉 읽어보면 눈에 띄는 용어가 있어요. 배치. 그러니까 뭐 카드 리더기와 같은 입력 장치는 순서적으로 서로 어떤 정보를 모아서 보내지고, 그러면 이제 프린터와 같은 출력 장치는 또 그 결과를 모아서 처리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아서 처리하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배치 프로세싱.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40번은 도스에서 디스크의 상태를 점검하는 명령어는 그랬는데, 이렇게 디스크의 상태를 점검할 때 쓰는 명령어가 바로 체크 디스크예요. 체크 디스크. 자, 포맷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를 초기화해주는 그런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도스에서 보면 자, 요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커서가 깜빡이는데 이게 바로 프롬프트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변경할 때 쓰는 명령어가 프롬프트고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디스크의 상태를 점검하는 명령어 그랬으니까 체크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1번 유닉스에서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보여주는 명령어. 이거 rm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파일 삭제하는 거고요. 자, 이게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mv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동이죠. move. 그 다음에 이제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보여주는 건데, 이건 도스 명령어죠. 도스 명령어.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윈도우 98에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자동으로 하드웨어를 인식하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알겠죠? 하드웨어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그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이거 바로 플러그 앤 플레이, PMP 기능이라고도 해요. PMP 기능.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3번은 윈도우 98에서 도스를 실행시켰더니 전체 화면 형태로 도구들이 보이지 않아서 불편하였다. 그래서 도스의 창 형태로 전환하려면 어떤 키를, 도스의 창 형태라고 하는 거니까 전체 화면을 얘기해요. 전체 화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윈도우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하나의 창을 열거나 그러면 이렇게 창이 열렸을 때 이게 이제 그 창의 크기인데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보고 싶다 이거예요. 전체 화면. 자, 그랬을 때 사용하는 단축키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Alt 키와 Enter 키를 누르게 되면 선택된 항목에 등록 정보를 표시하거나 도스 창과 도스 전체 화면 형태로 해서 상호 전환해주는 단축키가 돼 있어요. 도스 창과 도스 전체 화면 상태를 서로 전환해주는 그런 단축키가 바로 Alt, Enter 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4번은 유닉스 시스템에서 쉘이라고 하는 명령 해석기. 이 쉘의 종류. 자, C쉘 있고 시스템 쉘이라고 하는 이런 건 없어요. 쉘의 종류, C쉘, 본쉘, 그 다음에 컨셀 이런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45번 도스에서 감춰진 파일의 속성을 해제한다. 감춰진 파일이라 그러면 히든 파일. 해제한다 그러면 마이너스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백업용 설정하는 거고 해제하는 거고. 자, H가 이제 히든 파일. 이게 바로 해제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98에서 클립보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잠시 기억해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클립보드예요. 그래서 도스 영역을 확보해준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픽 영역을 설정해준다 이런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간에 전송되는 자료를 일시적으로 보관해주고 하는 거. 그거를 클립보드라고 그래. 클립보드. 그리고 요거는 한 번에 한 가지만 기억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기억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또 새로운 걸 기억하게 되면 그 전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덮어 써지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7번 윈도우 98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윈도우 98은 32비트 운영체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32개 비트씩 처리를 한다고요. 16비트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잘못됐네요.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해서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구분하기 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바탕화면 이렇게 보면 여기 작은 조각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도 보면 어때요? 다 그림 형태로만 돼 있잖아요. 도스 같은 경우는 도스는 열어보면 여기 쭉 보면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글씨로 돼 있잖아요. 글씨로. 이걸 글씨로 된 걸 CUI라 그래요. CUI. 근데 윈도우는 그래픽 형태로 해서 GUI 방식이고요. GUI. 그 다음에 PMP 기능. 아까 얘기했죠. 하드웨어를 자동적으로 인식해준다.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 동시에 여러 작업을 지원한다. 뭐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서 1번이 되겠죠. 1번이 잘못됐고요. 자, 컴퓨터에서 수행 중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를 하는 거. 뭐라 그래요? 프로세스라고 하죠. 프로세스.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 프로세스. 알겠죠?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도스에서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을 설정하고 논리적 드라이브 번호. 파티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역을 나눈다고요. 하드디스크 영역을 나누고 할 때. 이거 뭐예요? F디스크죠, F디스크. 알겠어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운영체제를 기능상 분류했을 때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그랬는데, 자, 작업의 연속 처리를 위한 스케줄. 뭐에? 작업에. 그 다음에 시스템 자원의 할당. 이런 것 등을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작업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작업들이 순서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스케줄. 이게 스케줄이라는 건 뭐예요?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리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또 할당해주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니까 우리 운영 체제를 보면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은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 보면 뭐 잡 관리가 있고요. 작업 관리, 그 다음에 자료 관리, 데이터 관리, 그 다음에 감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작업들이 순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스케줄, 관리를 해주는 게 뭐냐 이거죠. 작업 관리 프로그램이다 이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51번부터는 이제 통신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다음 중 데이터 전송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전송계라고 하면 이제 전송과 관련된 기술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장치. 자, 이건 전송계 아니죠. 단말 장치. 그 다음에 통신 회선, 통신 제어 장치. 그 다음에 이제 뭐 신호 변환기. DC라 하죠. 이런 것들이 전송계죠. 그죠? 데이터베이스 장치. 이것은 전송계도 아니고 처리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처리계라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말기가 12개인 경우 이를 모두 망형으로 연결했을 때 최소 필요한 회선수. 자, 회선수, 망형에서 회선수 구하는 공식 있죠? 자, 어떻게? 자, 이게 단말기, 노드수라고 한다면 n, 가로 열고, n-1 한 값. 이게 두 개를 곱한 값을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12개라고 했으니까 이 n에 12를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12 곱하기 11 한 값을 2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66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회선수는 66개더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은 다음 중 PCM 변조 절차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PCM 변조. 자, 순서대로면 표본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양자화하고요. 표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아날로그 이 신호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양자화는 그거를 근사값으로 해서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호화. 이게 이제 숫자, 이진수로 바꿔주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복호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파화까지. 됐어요? 요 순서죠. 그런데 다중화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없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54번. 다음 중 데이터 전송 매체로 잡음과 보안에 가장 우수한 것. 전송 매체 중에서 성능 면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광섬유. 이제 설치할 때 비용이라든지 전문 기술 이런 게 필요해서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능 면에서 크기도 작고 부피도 작고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 가장 우수하고 오류도 적고 한 게 바로 광섬유.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전송 매체들 중에서요.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55번이요. 55번은 인터넷상에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 자,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메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은 SMTP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여러분 HTTP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사이트 주소 쓸 때 대부분 보면 앞에 주소 쓸 때 그 다음에 TTP 하고 점점 그 다음에 뭐 슬래시 주소 쓰고 그러잖아요. 이 앞에 쓰는 이 HTTP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늘상 쓰고 하는 거 요게 바로 뭐냐면 하이퍼텍스트 그 다음에 전송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웹 그 페이지를 보면 인터넷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쭉 글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제 클릭해서 그 마우스 클릭을 함에 따라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하이퍼텍스트 문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요거가. 알겠죠? 그 다음에 SNMP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이고 그 다음에 FTP라는 것은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고 그러죠. 파일 전송.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 SMTP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6번은 공중파 TV 방송 신호는 일정한 대역폭에 맞추어 음성과 영상 신호들을 각 채널 방송파에 할당하여 전송을 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TV 보면 안테나가 이렇게 있는데 안테나를 우리가 단면을 봤을 때 이렇게 나눠질 때 여기 이 나눠진 곳으로 해서 여기로 각 채널이 뭐 MBC, KBS, SBS에서 각 방송국에서 오는 채널이 고유 번호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채널로 해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된 이게 회선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대역폭을 나누고 하는 주파수 방식, 주파수 분할 방식. 알겠어요? 자, 그래서 주파수 분할 다중화 요 방식과 유사합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7번은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회선 교환하면 전화를 생각해서 전화. 알겠죠? 그래서 고정된 대역폭 전송번. 고정된 대역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는 전화 번호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규격이나 또는 어떤 표현 방법 이런 게 다 똑같잖아요. 동일한 대역폭을 쓰고 실시간 전송 언제든지 전화해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접속에는 짧은 시간이 소요되며 전송은 지연 시간이 길다. 전화를 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얘가 받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접속하는 데는 지연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연결만 되면 바로바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사람이 듣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사람이 듣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없어요. 알겠어요? 회선 교환 방식 전화를 생각을 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속도나 코드 변환 이런 게 다 불가능하고요. 고정돼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광섬유 케이블에서 정보 전송의 기본 현상. 그러니까 빛을 이용을 한대. 빛의 어떤 성질? 전반사 성질을 이용을 한다 그랬죠. 전반사. 100% 다 반사되는. 그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59번 개방형 시스템 계층 모델에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계층 순서. 그러니까 OSI 7계층 구조 있죠. 그게 순서대로 나열된 거. 자, 제일 먼저 물리 계층.
물리계층 와야 되죠. 물리계층 다 왔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와야 되죠. 데이터 링크. 자, 요거 틀렸네요. 응? 자, 요거 틀렸네요. 또 다 틀렸네요, 뭐. 그래서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또는 전송계층이라고도 하고요. 전송. 그 다음에 세션, 표현, 응용. 됐어요? 프리젠테이션, 표현 계층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위.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여기까지가 하위.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전송 계층부터는 상위 계층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순서적인 것 가지고도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은 다음 중 멀티미디어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는데 이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멀티, 여러 개, 다중, 그 다음 미디어, 매체 이거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텍스트 하나, 그래픽 하나, 사운드 하나, 비디오 하나 이거 하나하나를 같이 모아서 통합해서 처리하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멀티미디어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래픽, 비디오, 사운드, 뭐 텍스트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멀티미디어다고요. DVD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DVD 있죠? 요즘 우리 DVD 이런 거 많이 보죠? 이거 DVD 이거 영화를 용량이 큰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저장하고 할 DVD에 저장을 하고 하는데 DVD는 영상이나 음성 있잖아요. 이거를 압축해서 표현하는 저장 매체예요. 그러니까 영상과 음성을 압축하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한 장 안에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장 매체라고요. 멀티미디어 요소가 아니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요소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합쳐져. 이게 멀티라는 의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변환하고 처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멀티미디어라고 하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8회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